그럼 이점에서 묻고 싶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부활시킨 이유는 뭔가? 나한테 욕하고 싶은 거라도 있는 건가?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건 각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책임이라? 각하는 분명 대한민국을 고속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기술력도 말하자면 각하가 초래한 결과겠죠. 하지만 고속 성장 속에서 각하가 억압했던 것이 터졌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병들었습니다. 하하하! 그럼 말해보게. 내가 무엇을 억압했지? 각하께서 일으킨 5.16부터. 좋아. 순서를 정한다면 거기서부터겠군. 내가 5월 16일에 걸기했지. 학교 교실에서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5.16이 삼권 분립을 해쳤으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고 있나?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삼권 분립을 해친 것을 정당화할 수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이기붕이 일으킨 부정선거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아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그뿐만이 아니야. 3개월이 지난 6월 15일에 의원내각제로 개헌됐지. 그리고 신파와 구파 사이 정치권력 쟁탈전이 시작돼서. 신파와 구파? 하하하.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고 가치 판단부터 먼저 했나? 당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는 이승만 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인재가 없어서. 그런데 자유당은 이기붕의 부정선거로 집권이 불가능하고 이승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카리스마도 없어졌지. 그래서 집권이 확실해진 민주당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6.15 개헌으로 의원 내각제가 된 다음에도 3번이나 내각 교체가 된 거야.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당선되고 국무총리는 장면이라는 사람이 됐지만 이들한테는 국가를 이끌 만한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은 잠시 요양차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그리고 언론은 이걸 망명으로 보도해. 그건 그 의미는 집단이 정한 진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해 하와이로 도망갔다. 이게 당시 언론의 주장이었던 거지. 그건 진실이었나요? 아니면 진실은 달랐던 모양이 되곤 오보였다는 것도 한참 뒤에 밝혀졌지.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판을 짜버리면 민중의 분노는 폭발할 게 뻔한데. 심지어 장면 내각은 권력 다툼을 하느라 부정선거 재판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 시위대는 점점 비대해졌지. 윤보선 대통령에겐 이들을 진압할 명분이 없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 기반이 4월 19일부터 시작된 시위였기 때문이지. 그러면 나라의 질서는? 시위대가 국회까지 진입해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정권, 그런 게 대통령제 민주주의 본질인가? 그렇더라도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시위대가 요하는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인가? 윤보선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한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계획도 능력도 없어서, 그러니 갈등을 해결할 수도 진압할 수도 없었던 거야. 그럼 거기서 5.16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의미라네. 우리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맞아. 당시에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어딘가에는 간첩도 있었을 테니까. 대통령제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리더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는 건국된 지 겨우 10년이 넘은 상태. 그럼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물어보지. 자네라면 어떻게 했겠나?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들어오겠나? 자네 동료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각하,